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거제시장 후보로 나서는 병광용 전 거제시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뭐 방송에 하도 많이 나와서 병광용 전 시장님은 유명하신데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신다면요?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합니다. 거제시장 후보 변광용입니다. 경남 그리고 거제 특히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에 속합니다. 제가 한 7번 정도 선거에 나왔는데 딱 한 번 이겼습니다. 한 번 이기고 나머지 한 6번 정도는 패배의 아픔을 겪었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두세 번 치고 나면은 그냥 포기하고 그럴 텐데 참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는데 꼭 이기고 싶은 그런 남자고 이번 재선거 반드시 이겨서 바로 내년에 또 우리 경남 지역의 지방선거의 향배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그런 선거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겨서 우리 경남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의 저변을 확대하고 야 역시 경남에서 이제 민주당이 확실한 대안 세력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토대를 구축하는 승리를 반드시 해내겠다. 그런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지난번에 총선 때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병광용 시장님을 응원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았는데 다 이길 줄 알고 여론조사도 앞섰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야, 개표 방송 하는데 미치겠더라고. 아유.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투표율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투표율도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에 위기의식을 느낀 이 국민의힘 측에서의 어떤 막판 결집 예.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현재도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좀 남아있고 지난 총선 때도 결국 한 2, 3일 상간에 어떤 그런 막판 결집에 결국 좀 패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막판 결집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민주당 그다음에 우리 진보 세력들 개혁 진보 세력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이런 우리도 또 결집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번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지역에 지금 뭐 조선소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권자로 있잖아요. 거제는 조선의 도시 같은 느낌인데 지금 최근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선소. 예, 지금 양대 저희들 그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양대 조선소가 있는데 그 두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규모가 한 4만 정도, 한 5, 6만 정도 됩니다. 5, 6만 정도 되고 가족들끼리 합하면은 아주 제일 큰 유권자 구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탄핵 정국 이후에 이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에 대한 이런 강한 거부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투표로 이어져야 이제 되는 이런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지금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재보궐이 왜 열렸을까? 자, 각각의 지역별로 사연들이 좀 있던데 거제는 왜 열렸습니까? 재선거가 이번에? 국민의힘 기책 사유라고들 얘기를 하죠. 근데 너무 뭐 그에 대한 뭐 책임 의식은 일말의 책임 의식도 없이 좀 뻔뻔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 또 국민의힘 후보 또 냈죠? 예, 냈습니다. 아까 우리 오세연 시장님처럼 제가 재선에 이제 380여 표 차로 이제 실패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주요 이유는 돈 선거였던 것 같아요. 저쪽 국민의힘의 돈 선거. 그래서 그 불법 금품 선거가 적발이 되어서 대법까지 갔고 그래서 작년 10월쯤에 징역형 판결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이번 4월 1일에 재선거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됐는데 웃기는 거는 그 공천 그 책임권자가 국지구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의 보좌진도 이런 금품 사건 당헌 명부를 유출하는 대가로 뭐 돈이 지급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현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사법 처분을 받고 하는 이런 서일준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뭐 사과를 하고 적어도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 정도는 해줘야 버릴 것 같은데 참 뻔뻔스럽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고 어쨌든 이 불법 금품 선거로 인해서 재선거 사유가 발생했고 어쨌든 이런 불법 금품 선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뿌리 뽑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우리 시민들께서 확실하게 응징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 부분에. 본인 본 것 같다. 그렇게 사파전이시군요. 사파전입니다. 거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양당하고 무소속이 한 명 지금 출마를 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은 3자 대결로 아마 치러질 것 같습니다. 그 무소속 후보가 어떤 분이세요? 현역 시의원이고 주리 당에 이렇게 소속으로 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제 탈당을 했죠. 한 2년 되는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선거인박에서 금방 탈당해서 출마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징계 절차에 불복하면서 이제 탈당한 지 한 2년 정도 됐죠. 아유, 그래서 이제 그래요. 무소속으로 지금 이제 출마해 있는 그런 상태고 뭐 저희들은 뭐 그렇게 봅니다. 뭐 이쪽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저쪽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분의 그 표가 네네네. 양쪽 다 가져갈 거다. 예, 이분은 예. 네네. 병광용 부모님 출마 다시 한 이유 뭡니까? 한 10여 년 정도 서울 생활 빼고는 앞으로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마 거제에 있지 않을까. 다행히 좀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가 함양분이에요. 경남 함양분. 역시 이제 이 거제에서 나고 자란 사람과 잠깐 이제 거제에 있던 사람과 이런 이 차별 이런 부분들도 아마 또 우리 시민들께 잘 좀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슬로건은 명확합니다. 거제를 살려라. 우리가 살려라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만큼 지금 뭐 죽을 상황에 처해 있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인데 지금 사실 밖에서 볼 때는 거제가 양대 조선소가 하나하나 삼성중공업이 지금 그 수주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예. 주가가 오르고 예. 그러면서 밖에서 볼 때는 야 이제 거제에서 살만하겠구나 뭐 먹고 사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겠구나 이렇게들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아, 지금 현재 인구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거제가 올 열만 하더라도 한 800명 정도가 줄었고 그리고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한 8,000명, 10,000명 가까이가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구 유출이 그러면은 특히 인구 유출의 핵심 세대들이 30대, 40대.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 구조도 변하면서 우리 민주당한테 불리하네. 불리한 구조로 좀 바뀌고 이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이 여는 일자리 문제고 조선소의 이 이익들이 호황들이 지금 지역 사회로 그리고 시민들에게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흘러가야 하는데 그게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흘러가 순환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돈 번 것이 밑으로 쫙 돌아야 안 도는 그게 거제 지금 큰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니까 지역 경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거제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라는 슬로건들을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시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고 4년 한 지난 지방선거로 거슬러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국회의원이 그때 당시 국민의힘이었죠. 네. 그래서 시장 국민의힘이 되면은 대통령 국회의원 거제시장 이렇게 해서 거제를 뭐 잘 사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장비 공약들 장비 약속들을 많이 했죠. 지금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무능함 이런 무능함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이 판단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내륙철도 그 KTX 그거- 내륙철도도 막 지체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네. 제가 시장 할 때에 우리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 때 그렇죠. 거의 그 비시 분석을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선물 준 거죠. 예, 그렇죠. 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지금 지체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만은 반드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지역 상생 발전 기금 2,000억을 조성하겠다. 거제시 매년 100억, 삼성중공업 100억, 하나오션 100억씩 내자 매년 1년에. 그래서 한 5년 정도에서 한 1,500억 정도의 상생 발전 기금을 조성해서 이 기금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조선소가 우리 내국인들을 채용을 안 합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국인들이 좀 힘든 일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임금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되면은 내국인 채용도 가능해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규직 흔히 말하는 정규직 직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내국인들을 채용을 안 하고 외국인들로만 채워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역 경제하고 조선소하고는 전혀 따로 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기금을 통해서 내국인 채용을 할 때 인센티브도 좀 지원이 할 수도 있고 지역 경제도 좀 살릴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노동자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기금을 통해서 하자. 이제 이렇게 제가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성할 거냐. 결국 하나오션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야 되고 삼성중공업 최고 책임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네. 김동완 부회장 하나오션의 김동완 부회장을 만나겠다. 삼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겠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그런 오너들이 과연 저 남쪽 한 구석에 있는 거제시장 면담 요청을 받아줄 거냐? 정권이 교체되면 만나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선에서 민주당이 먹는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마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책임 있는 오너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담판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상생기금 조성하고 외국인 노동자 수도 적정 수 제한하고 내국인 채용을 통해서 내국인들이 들어와야 아파트도 사고 내수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 병광용 시장님이 입담이 좋아요. 그래서 끊지 않으면 한 시간 갑니다. 혼자 한 시간 드리블 할 수 있는. 그렇진 않은데. 자 이제 거제는
저 탄핵 정국 관련해서 민심이 어떻습니까? 두 분 말씀하신 거나 크게 뭐 다른 사항들은 이제 없는 것 같고 이게 뭐 나라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노의 표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 그리고 진짜 너무 어렵다 못 살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들 공통적인 상황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또 좀 특이한 점들은 좀 이 나이 드신 분들 그다음에 저희들은 거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국외면 국외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네. 면단이 이제 거주하신 어르신들 좀 같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뭐 윤석열이 불쌍하다, 민주당 너무한다, 뭐 이재명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크게 끊기지 않고 여전히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씩 이렇게 선거 운동하러 다니다 보면은 참 이 벽 같은 걸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네. 이 세대에 따라서 확연한 그런 이제 차이점들이 좀 있다. 그런데 아마 뭐 선거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탄핵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꺾여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거제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는 매주 토요일 윤석열 퇴진운동본부란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네. 재정당들 그다음에 민노총 뭐 하나오션 대우조선 노조 뭐 이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탄핵 집회를 이렇게 오다가 어제부터 매일 선고시까지 예, 선고시까지 도심 한 사거리에서 퇴진 집회를 이제 이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네. 거고.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박 대표님도 지역화폐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 그 시장 선거할 때 저희들은 재난지원금을 거제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그게 거제사랑 상품권 유통의 지역경제 효과를 직접 체감한 사람입니다. 예, 직접 체감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거에 임하면서 저희 거제 시민이 23만 2천 정도 됩니다. 23만 2천 명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거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면은 최대한 빠른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한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할 텐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계를 해보니까 한 470억 정도의 민생회복지원금이 거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됐을 때 한 1,800억 정도의 지역 소비 효과, 지역 경제 효과를 가져온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이 지역 상권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통해서 일단 상권부터 활성화시키는 게 지역 경제를 살려내는 그런 시작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그러면 있습니다. 거제에서 그냥 느낌적으로 탄핵 찬반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의외로 거제 지역이 좀 보수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보수화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팽팽합니까? 뭐 선거 결과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봐도 그렇고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보면은 보수세가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보수세가 조금 우세하다. 근데 이제 중도층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이제 작용하느냐. 중도층 지난 이제 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그때 윤석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선거가 치러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민에 대한 기대, 뭐 윤석열 취임하고 이러면서 많은 중도층들이 아마 국민의힘 쪽으로만 좀 된 것 같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이제 탄핵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그 실망 이런 부분들 하면서 중도층들이 좀 다른 선택으로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지형은 그렇게 나쁘질 않다. 그럼 뭐 여론조사 해본 거는 없는 거죠? 뭐 예, 지역 현재- 언론사나 이런 데 예, 탄핵 찬반을 예, 현재로서는 이제 없고요. 그게 없고. 자, 충남 이 공약을 하면서 실제 예산이 가능하냐를 제가 이제 따져봤습니다.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순색営業이 한 320억 정도가 있어요. 순색営業 320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시장을 할 때 재정안전기금이라고 해서 제가 재선할 때 좀 쓰려고 통합안전기금을 좀 마련해 놓고 떨어지면서 재선을 못하면서 못 썼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한 800억 정도 재정통합안전기금이 있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20만 원씩 시민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상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물어봐요. 그 돈 어디서 우리 돈 다시 세금 걷어서 줄 거냐. 돈이 어디 있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런 예산 분석을 한 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좋습니다. 거예요. 예. 좋습니다. 지지자들 사기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와 열정들이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제가 지난 토요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었는데 예, 실제 이거 뭐 거짓말 안 보태고 한 2천여 명 이상이 모일 정도로 개소식에? 예. 야, 그래서 그만큼 어떤 그 승리에 대한 이번 선거에 대한 열의들인데 큰데
전체적으로 선거에 대한 그 분위기나 관심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저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재선거가 있는지 모르죠. 예, 있는지도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잘 이렇게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은 것 그러면 같고. 예.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후보 때문에 시장 때문에 결국 재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귀책 사유가 있잖아요.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야 그거는 진짜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 기회를 줘야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일부는 이번엔 나 투표 못해 뭐 이런 흐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인데 그게 이제 큰 어떤 규모로 이렇게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몇 사람이 얘기하는 걸 끝날지 모르지만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기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선거 전에 핵심 이슈는 뭡니까? 거제. 아까 아무래도- 그거 일자리 문제인가요? 예, 아무래도 지역 경제 문제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실제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은 크게 이슈로 이렇게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정치하는 놈들 어련히 뭐 그 약속 지키는 놈 봤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가 돼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하죠 항상. 예, 물타기 돼버리니까 이게 크게 이슈가 되기는 좀.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 잘못으로 인해서 선거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게 물타기하면 다 똑같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크게 이슈가 되고 뭐 이러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리당원이 한 5천여 명 됩니다. 권리당원이 한 5천여 명 되고 일반 당원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가까이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무조건 우리 당원들 1인 5표씩 참여시키자. 그리고 네. 1인 5표 운동을 이게 전개를 이제 1인 5표. 예, 1인 5표 우리 당원들 네. 전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좀 당원들이 이 많은 지인들을 투표장으로 데리고 나와서 투표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캠페인들을 2,000명 하고 있습니다. 모였다니까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 당원들 지지자들 똘똘 뭉쳐 있구나. 이제 거기는 우리 당원 플러스 그다음 지지자들 그다음에 그 전에는 국힘 쪽이었던 사람들도 이번만큼은 변강료 해야 된다 이래서 또 이렇게 같이 넘어오는데. 같이 해주신 분들도 많. 투표율 올릴 비책 아까 이제 당원들은 1인 5표 지인들을 확보해주자 설득하자 이 얘기는 좀 하셨고 또 다른 뭐 비책 같은 게 있습니까? 뭐 비책이란 게 딴 거 있으면 일단 후보가 발품을 많이 팔면서 우리 유권자의 접촉면을 최대한 넓히는 이제 그런 선거운동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들이 좀 더 결집하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국 흩어져 있는 어떤 지인들이 또는 향인들 통해서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돕는 맞아요. 방법. 거제 연구자들이 그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연구자 찾기 네, 그렇죠. 이런 예, 예.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그런 게 큰 힘이 되죠. 그게 크죠. 예. 간혹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 지역에 누구누구한테 전화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이 거제에 연고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투표 참여를 이렇게 독려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것들이고 결국은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제 파면 선고가 이게 우리 지지자들을 좀 더 이완시킬 건지 아니면 좀 더 결집도를 좀 끌어내 가지고 투표장에 많이 참여하게 결집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 현실적으로 할지. 그게 좀 큰 변수일 것 현실적으로 같습니다. 예. 파면이 이루어지면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결집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네, 명분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아까 이제 중도 성향이 있는 분들을 얼마나 보궐선거에도 대선뿐만 아니라 투표장에 끌어낼 거냐 이게 이제 과제니까. 네. 자 병광용 후보님 후원 계좌 한번 저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후원 계좌 여기 있는데 자 병광용 후보님 아직 안 찾죠?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 뭐 뉴스공장 외우시고 하면 아마 다 찰 것 같긴 한데 농협 301-0362-9347-91입니다. 농협입니다. 301-0362-9347-91 병광용 후보 반드시 돼야 합니다. 17반 후원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원 문의는 010-6638-3421 이렇게 돼 있네요. 많은 분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왜 나를 지지해야 하는지 호소하고 싶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광용 후보님부터. 예. 어려운 거제 살려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난 4년의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거제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다는 하소연들이 많고 제발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욕구들이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고 내국인 채용 확대라든지 우리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고 거제에 머물면서 도시가 활력을 찾고 아파트 값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수가 살아나면서 자영업, 중소상공인도 힘을 얻는 그런 살맛 나는 거제 저 병광용에게 한 맡겨 주시기를 호소를 드리고 아마 잘 할 겁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꼭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불법 금품 선거로 치러지는 재선거인 만큼 또다시 국민의힘의 무능과 그런 부정부패에 우리 거제시를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 병광용 잘 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구인데 방송 보신 분들이 왜 파란색 옷을 입고 있지 저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보궐선거가 4월 2일 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제, 아산, 구로구 그리고 호남의 담양군 그리고 경북 김천 그리고 이제 부산 교육감 이런 주요한 도시에서 열립니다. 물론 또 광역의원 기초원 선거들도 일부 지역에서 열립니다. 4월 2일 날이 평일입니다.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많은 분들 해당 지역에 사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 지인을 알고 있는 분들, 아니면 자기가 고향이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적극 좀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4월 2일 날이고요. 투표일은 사전선거 투표일은 3월 28일, 29 그 전주에 금요일, 토요일 날 열립니다. 사전투표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4월 20일 날부터 목요일이죠. 선거운동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을 꼭 가져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